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명입니다. 7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승을 좀 확신하고 계시지 않나요? 댓글들을 보게 되면 좀 찡얼찡얼 내시는 분들이 좀 사라졌어.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해. 좀 더 상승이 나오면, 좀 더 폭발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들어오겠죠. 이 영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다린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7개월, 8개월을 3,000원대에서 열심히 기다렸던 분들이 다음번 상승 구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500원, 600원대에서 수년간을 기다리고 4,000원 후반대까지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었죠. 이번 상승장 2017년도에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고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0배가 넘었었습니다. 과연 3만원 어디까지 갈까요? 4만원 어디까지 갈까요? 한 3만원 가게 되면 3,000원대에 7개월, 8개월 기다렸던 분들은 정말 싸게 매입하는 분들이겠죠. 아마 3만원, 4만원대 들어오신 분들 또다시 찡얼찡얼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상승장 초입 구간이라는 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서에이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가 이더리움 시즌이 이제 시작됐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본인의 트위터에 새 프로필을 바꿨어요. 바로 크립토 펑크. 이 사진 보이시죠? 이더리움 기반의 NFT입니다. 이거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접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본인의 트위터, X의 사진을 바꾼다는 거. 이더리움의 시간이 도래했다. 시즌이 도래하였다. 알트코인 시간이 이미 왔다. 아직도 의심하십니까? 샤프링크. 세계 최대의 이더리움 보유 상장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죠. 그러나 샤프링크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 뿌리의 끝단을 따라가 보면 역시나 늘 그들이 있습니다. 샤프링크가 3,166만 달러 이더리움을 추매했죠. 7월 17일 오늘이고요. 어제도 6,377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집합니다. 샤프링크의 이사회 의장이 컨센서스의 창업자 조셉 루빈, 이더리움의 공동 개발자 조셉 루빈이 여기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죠. 컨센서스의 뒷배는 달러의 주인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비트코인보다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이건 단순히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크다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도미넌스가 꺾였다 이렇게 읽으면 시장을 못 읽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와야 결국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ERC20 기반 코인과 함께 전체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했었죠. 많은 코인들이 증권성 시비에 말려 있습니다. 이게 종식이 된다는 거죠. 이걸 SEC에서 스테이킹 도입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쏜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리고 직접 현물을 상장 기업을 통해서 지금 매집한다는 거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마인, 비트디지털, 이제 비트코인 보유 기업에서 트레저리, 전략, 비축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나스닥 상장 기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얘네의 주가가 상승해 나왔던 건 결국 얘네는 코인 관련 기업들입니다. 내용머리, 컨텐츠가 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인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리플가의 소송이 종료가 됐는데 왜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 움직이지 않았으면 결국 추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바로 몸통입니다. 가격은 바로 꼬리예요. 가치가 주인이고요. 가격이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트란이죠.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이 결국 떨어져 있더라도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투자의 근본 원리. 주식 투자를 통해서 15년 이상 재무제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산업에 대한 기본 특성과 원리, 산업을 모르고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반도체 산업을 모르고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제약바이오를 모르고 삼바와 셀트린에 투자를 한다, 또는 해운업을 모르고 자동차 산업을 모르고 업황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어불성설이죠.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시장을 통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인 블록체인과 화폐 혁명이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통찰할 수가 있겠죠. 허나 전 세계에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R&D예요. 리딩 머신. 그냥 읽는 게 저의 취미이자 업입니다. 그래야 본질을 볼 수가 있겠죠. 저의 매크로 시장가는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왔어요. 저의 XRP 오랜 구독자들의 평균 단가는 500원, 600원, 700원, 100원대, 600원, 700원, 800원대 그 근방입니다. 리플 CEO가 XRP는 향후 5년 내 스위프트 거래량 14%를 장악하겠다. 리플의 탄생 이유는 뭐죠? 스위프트 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는 국제 송금망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자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송금하고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국제 금융 메시지 네트워크이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이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쳐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3,00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바로 기관입니다. 달러 기반의. 지금은 4단계를 거치죠.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보내는 기관에 한국에 있는 직접 주거래은행 보내는 사람에 또 한국의 중개은행, 미국 내에 있는 중개은행, 미국에 있는 돈을 받는 사람의 주거래은행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09시에 열어서 3시 반이면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결국 중개은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습니다. 지금의 DLT, 분산 원장의 혁명의 진정한 블록체인 혁명이에요. 이 DLT와 블록체인의 혁명을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원리를 멤버십에서 세계적인 이슈와 함께 유가, 금리, 환율과 함께 주식과 산업과 업황과 블록체인과 이런 부분들을 매월 이슈와 함께 풀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위프트 2.0이 가동되게 되면 그 즉시 가치가 이동해 나가는, 이 중개은행을 다 날려버리고 이 가치가 이전해 나가는 웹 3.0 가치 인터넷이 바로 리플의 탄생 이유입니다. 그래서 XRP는 거기서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하죠. 엑스커런트로 결국 네트워크망을 하나 묶습니다. ODL을 통해서 직접 XRP가 가치가 이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는 결국 리플 페이먼트가 지금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셨던 분들은 여러 번 듣다 보면 결국 또 눈에 익게 됩니다. 리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뿌리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의 주인장이 아니면, 유로화의 주인장이 아니면 리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제 송금망의 주인이. 지구로 따지면 오장육부 혈관의 주인이 전 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글로벌 금융 리스트, 그림자 금융 세력들. 걔네가 정부 위에, 가계기업 정부 위에 오랜 시간 동안 굴림해 왔습니다. 미셸 보우먼, 미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연준의 부의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어요. 마이클 바의 후임이다. 자, 마이클 바는 먼저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미셸 보우먼을 임명하고요.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담당할 듯하다. 그리고 RLUSD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 이제 법안이 통과가 초읽기에 있죠. 이게 며칠 삐그덕 하고 있지만 결국 시간차를 두고 99.9%가 아니라 100% 도입됩니다. 또한 마이클 바가 리플의 전 고문이었죠. 미 연준 부의장에 임명되었다는 것. 마이클 바의 후임으로서 미셸 보우먼이 임명되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사진 보이시나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부 책임자 바로 잭 맥도날드입니다. 이분의 전 이력은 스탠다드 커스터디, 폴리사인의 CEO였다는 거. 폴리사인의 자회사가 스탠다드 커스터디입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다시 한번 리플사가 인수했죠. 이 폴리사인의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창업자는 바로 리플의 공동 설립자 아서 브리또입니다. 1XRP는 1만 달러로 디자인되어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리고 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부 책임자 잭 맥도날드가 연준의 현 부의장, 전 연준 이사였습니다. 미셸 보우먼과 리플의 또 다른 임원과 함께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는 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의를 하고 말입니다. 미디어에서도 직접 미셸 보우먼 이사가 스테이블코인 요 규제에 대해서 뚫기 위해서 직접 새롭게 임명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연준의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리플 또한 정확한 본질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프린터기의 주인장이죠. 페스터 페이먼트 테스크포스 2015년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빠른 지불 시스템의 목표와 속성을 식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실시간 결제 지불 시스템. 미 연준이 2015년 5월 10년 전에 이미 이 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직접 보시면 Faster Payment Task Force 2015년 5월에 창설되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리플의 라이언 자공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서 마이클 바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강조했었던 리플의 지도이죠. 이게 리플의 지도입니다. 리플 인터넷 프로토콜 XRP를 했죠. 리퀴디티 허브 ODL 여기에 바로 Faster Payment Task Force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ISO 2002 관리자 그룹의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세계 경제 포럼,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인터넷 창시자 팀 버너스가 이 웹의 표준을 만드는 곳은 월드 컨소시엄의 주인이다. 얘네와 인터넷 프로토콜 리플이 함께 웹의 표준을, 웹3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위눅스 파운데이션. 얘는 다시 한번 기업용 3대장, 기업용 블록체인의 3대장입니다.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저, R3. 얘네와 함께 인터넷 프로토콜과 XRP와 XRP 레저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 FSB, 금융안정위원회, BIS 산하에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드나우, 미 연준의 실시간 지불 시스템이죠. 2015년 연준위에 창설된 Fast Payment Task Force, 이게 페드나우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테메네스와 ACI 월드와이드와 볼란테와 CGI와 결국 핀네스트라, 얘네가 결국 페드나우의 서비스 인증업체이자 결국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라는 거.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리플의 수많은 전세계 파트너사 금융기관들, 거대 금융기관이 이미 리플과 공식 파트너사예요. 세계 3대 송금업체, 1위가 웨스턴 유니언, 2위가 머니그램, 3위가 리아 머니 트랜스퍼예요. 1위, 3위는 이미 공식 파트너사이고요. 머니그램은 파트너십이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텔라와 방글라데시 송금기업 BKC를 통해서 리플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1, 2, 3가 리플렛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말 자체가 리플이 없으면 스위프트망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송금 보내보셨죠? 그 말에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직접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시 반에 문을 닫으면 이 콜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돈을 정산했는데 돈이 좀 모자라. 옆에 은행에게 돈 좀 갖고 와. 그래서 이거 콜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콜금리라고 합니다. 도매용 금리 중에 하나 중요. 요거에 결국 이 도매망을 대체하는 게 리플의 시스템이라는 거. 이걸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XRP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느냐가 투자의 성풀을 좌우합니다. 11,000개면 전세계 4% 안에 들어갑니다. 8,000개면 전세계 5%, 2,500개면 전세계 10%입니다. 물론 5만 개면 1%, 10만 개면 0.5%, 20만 개면 0.2%죠. 비트코인이 1억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1BTC 100억을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 또한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1XRP 100만 원 또한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겠죠.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가치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가치는 결국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코스피도 3,100을 훌쩍 넘어서 뛰고 있죠. 코스피 또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뛰고 있습니다. 즉 달러는 점진적인 하향 국면에서 하향 안정화 국면이 되고 있죠. 여기에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원화와 위안화가 강세화 국면이었다. 최근에 좀 튀었죠? 여기에 코인만 지지부진할 거예요. 이제 코인으로 본격적인 기관들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게 결국 미래를 읽어내는 통찰력입니다. 투자자는 현재와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지금 정말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예측하는 게, 통찰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가 자세하게 멤버십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직접 오셔서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